이게 소비자의 이제 선택의 다양성을 어떻게 보면 떨어뜨릴 수 있는 한쪽 브랜드에 대한 이 쏠림 현상. 뭐 국산 브랜드는 지금 진짜 5개 완성차 업체 중에 뭐 85% 거의 정도를 현대기아. 아마 올해는 월별로 계산을 하면 9자를 찍을 수도 있다고. 나머지 업체들이 좀 워낙에 힘들어서 이럴 경우에 어떤 파생되는 문제가 생길지. 또 수입차도 뭐 수입차는 진짜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올해 1분기 보니까요. 벤츠랑 BMW가 처음으로 합쳐가지고 50%를 넘어섰고 독일 브랜드를 다 합치니까 한 70% 가까이 육박을 했더라고요. 전체 수입차 시장이 올해 1분기에 31% 정도 늘었는데 마이너스한 회사들도 꽤 있거든요. 뭐 포드 브랜드라든지 그럼요. 제규어 대표적으로 랜드로버, 그다음에 푸조, 시트로엥, 뭐 이런 업체들이 너무 캐딜락. 뭐 캐딜락 마이너스 1% 하여튼 그러니까 시장이 30%가 넘었는데 마이너스 간다는 얘기는 어퍼컷까지 또 한 대 더 맞았다는 얘기인데 스트레이트 맞고 이렇게 쏠림 현상이 심각해지는 부분이 물론 뭐 이건 인위적으로 저희가 뭐 조작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거지만 소비자에게는 결과적으로는 선택의 다양성을 궁극적으로 잃게 되지 않을까. 시장으로 봤을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시장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1분기 시장에서 수입차도 31.5%가 증가했다는, 그러니까 경제가 뭐가 나쁜지 잘 모르는 자동차만 보면. 그리고 더 충격적인 얘기는 2020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판매량이 전년 대비 늘었다는, 전 세계 국가 중에 는 나라가 몇 개 안 되는, OECD까지는 우리나라 한 나라만 늘었더라고요. 그만큼 지난해 보조금, 정부 지원금, 뭐 세금 혜택 등등을 통해서 자동차 내수 판매는 확실히 증가했던. 저 승용, 상용, 국산 브랜드 수입차 다 합쳐가고 190만 대를 넘어서 그렇죠. 처음으로 이제 세계 9위 시장에 진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정도 했다가 떨어졌다가 네. 다시 올라왔어요. 네, 다시 10위 안에 들어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얼마까지 커질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상품 계획할 때는 그런 룰 오브 썸, 주먹구구 방식이 하나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총 인구, 미국 인구가 3억 4천이면 차가 보유수가 늘어나면 결국 두 사람이 한 대꼴까지 간다 그러면 총 보유 대수가 얼마가 될 것인가? 그럼 1억 7천만 대 아니에요. 그럼 보유 대수의 10분의 1이 그 한 해의 시장 규모거든요. 독일이 그래서 8천만 명의 인구인데 실제 등록 대수가 한 4천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400만 대가 독일의 1년 시장이거든요. 되게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대충 맞아. 그런데 한국 인구가 그래서 5천만이라고 보면 2대1까지 간다고, 아직 덜 갔나요? 간다고 보면 2,500만 대 아니에요. 지금 2,500원 넣었죠. 네. 그러면 그 사실 10분의 1이 250만 대가 궁극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시장 규모일 것 같은데, 물론 국토가 좁고 국토가 넓은 미국하고 이제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할 수는 없는데, 그래 또 젊은 사람들이 차를 안 사기 시작하고 뭐 그런 게 있어서 지금 250만 대까지 아니더라도 한 200만 대, 210만 대 그 언저리까지는 클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작년에 190만 대였으니까 이제 거의 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파이가 늘어나면서 변화가 생기는 거는 기대하기 좀 어렵고, 전체 파이는 이제 거의 다 컸고, 이 안에서 어떻게 구성이 바뀌어 가느냐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얘기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건 국산 브랜드만 보면은 기아, 현대 합쳐가지고 처음에 합병해서 99년 초에 합병해서 2000년, 2010년 그때까지는 한 70% 정도를 유지했었고, 수입차는 그때 뭐 5%, 6%, 나머지는 이제 그야말로 GM, 쌍용, 르노, 삼성이 뭐 7%, 8% 하면서 어떻게 그 황금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10년 넘게. 르노 삼성이 11%까지도 네, 찍었어요. 약간 업앤다운 있었어요. 근데 그 요새 와서는 급격히 무너지면서 쉐보레, 또 이제 소형차, 국내에서 소형차 개발하고 판매하는 데만 관심이 많고, 중대형으로 올라가면서는 이제 수입해서 대충 라인업을 맞추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고, 뭐 르노 삼성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르노 그룹 내에서 개발과 생산에 있어 갖고의 어떤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했잖아요. 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쌍용도 물론 그렇고. 그러니까 이 기타 3사의 어떤 부진, 이것도 굉장히 컸고요.
그러면 현대 기아가 워낙 잘한 것도 있고 제품 라인업도 막 늘려가고요. 그러면서 결국 부익부 빈익빈으로 간 게 아닌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비슷비슷하면 이왕이면 현대 기아를 사면 또 안전한 것 같고 또 품질 좋은 것 같고 사실 AS도 그렇고 판매망도 넓고 하니까 근데 또 바꿔놓고 보면은 현대 기아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기타 새 업체라든지 수입차의 소수 브랜드가 살아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말은 현대 기아가 국내 마켓시어 100%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100% 가는 일 없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국내 여타 3사가 현대 기아를 견제하는 기능이 굉장히 약화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글로벌 오픈 경제에서 수입차가 들어와서 현대 기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시장의 경쟁을 유지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수입차가 점점 커지면서 지금 벌써 전체 190만 대라고 볼 때 15.4%까지 작년에 컸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를 보니까 18%까지 컸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그 현대 기아가 상용차 포함해서 이렇게 보면 190만 대에서 보게 되면 현대 기아의 마켓 시어는 71%예요. 그럼 결국 현대 기아 70%, 수입차가 한 20%, 그다음에 기타 3사가 10% 내외를 먹게 되는 7대 2대 1에 이 새로운 황금 비율이 지금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게 또 한동안 유지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에서는 이제 현대 기아냐 수입차냐 이미 2, 3년 전부터 그런 구도가 생겼고요. 사실상. 그래서 현대 기아는 지금 점유율을 늘리고 싶지 않고 비싼 차를 더 팔고 그렇죠. 싶은. 네. 점유율 늘리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시장이 안 커지기 때문에. 근데 저 차트를 보면 현대 기아 같은 회사잖아요. 현대 기아의 가장 중요한 마켓은 어디예요? 한국이죠. 그렇죠. 뭐 국회 얘기할 수 없어요. 이익을 가장 많이 내고 현재는 이익을 가장 많이 내는 가장 중요한 게 마켓이에요. 물량 네. 측면인지 이익 측면인지 아니, 뭐 그 물량 측면, 이익 두 개 다 따져봐도 물론 북미라든지 중국 시장이라든지 더 가고 싶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여기가 가장 내수 마켓으로 중요한 시장을 현대 기아는 알고 있고 그렇죠. 내수. 근데 제가 얘기하려고 지금은 하는 중국보다 내수가 더 커졌어요. 중국이 또 워낙에 쪼그라들고. 거는, 한국 GM, 한국 시장이 GM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시장이 아니에요. 시장 아니죠. 르노 삼성 6%, 한국 시장이 르노 삼성한테는 중요한 시장이 아니에요. 르노한테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본다면 쌍용이야 물론 한국 시장이 중요하긴 하지만 쌍용은 좀 여러 가지 뭐 다른 부분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본다면 현대 기아가 한국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짜 그 물불 안 가리고 다른데 그냥 다 제쳐질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투자를 하는지 뭐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 한국 시장에서 정말 여기에다가 목숨을 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내수에. 그렇죠. 네, 내수에. 근데 다른 회사들은 안 그렇거든. 대수로 치면은 전체 대수의 20%가 안 되지만 네. 현대 기아의 영업이익을 따지면은 거의 60% 70%가 국내에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국내는 네. 다 비싼 거 팔잖아요. 안 아직 깎아가지고. 현대 기아는 안 깎아가지고. 해외 나가면 제네시스 빼놓고는 중저가 팔거든요. 그렇죠. 제네시스는 아무도 몰라요. 많이 아직 많이 해외에서는. 팔아 아직 대수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대수는 많아도 그렇게 이익 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국내는 상대적으로 팔기도 쉽고 비싼 차만 팔리고 또 같은 차에서 비싼 트림만 팔리고 그래서 얼마나 이익을 내기 쉬워.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 이 파이 차트를 보면 그래 한국 GM, 르노 삼성 전부 외국 회사들이 여기에다가 공장 세우고 뭐 기술 개발도 하고 있지만 이 차트를 보면은 저는 쌍용이 한국 토종 브랜드로서 현대 기아처럼 물론 마인드라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조금 지분이 근데 쌍용이 정말 이 차트를 보면은 용기 백배 해야 돼요? 용기 백배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도와줘야 돼?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기도만 하면 돼? 하여튼 좀 안타깝긴 해요. 아까 이제 이렇게 편중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시장의 다양성, 소비자 선택의 어떤 좁아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렇죠. 저런 현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시장의 선택에 의한 결과거든요. 누가 들어가 저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조작한 건 굉장히 아니니까.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또 받아들이는 것도 또 소비자의 몫이야. 소비자 팔자죠 뭐. 네, 저렇게 돼가지고 현대 기아가 지금도 진짜 어마어마한 그
파이를 먹고 있는데 더 커진다? 그럼 소비자들한테는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하여튼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더 커지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그 얘기예요. 수입차 시장 때문에. 네. 예, 예. 그래서 결국은 현대 기아 70%, 수입차 20%, 기타 10%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동차를 생산하는 세계 10개 주요 10개국에서도 이렇게 하나의 회사가 현대기아를 같이 제가 하는 건 기억하기로는요. 처음이에요. 옛날에 전혀 피아트가 이탈리아에서 각 브랜드를 막 M&A 할 때 한때 70%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마켓쉐어가. 그게 제가 기억하던 가장 높은 한 나라에서의 그 국가 브랜드의 마켓쉐어였거든요. 제일 높은 게. 근데 광역에서 보면 근데 뭐 이미 50%를 넘는 브랜드 그 한 국가에서 주요 자동차 생산 국가에서 없거든요. 토요타도 50%는 안 되니까. 근데 저거는 국산 브랜드 내에서만 비교한 거니까 83%인데 190만 대 수입차 포함해서 보게 되면 100만 대 내에서는 70%야. 칠 것 같아. 70 몇 프로 하여튼 71%. 그러니까 딱 수입차가 70%를 늘고 유지하고 있는 있는 거예요. 현대기아가 아무리 애를 쓰고 팔아도 70% 넘기가 어렵다는 게 그 얘기예요. 현대기아니까 사기 싫은 사람들이 많아. 그 차 브랜드에 대한 실망감이나 그런 게 네. 있을 수는 있죠. 저도 사실 저희 집에서는 옛날부터 현대차 아주 그 고정 커스터머였는데 그랜저 처음 나왔었던 거 있죠. 네. 그걸- 각 그랜저? 예. 그거를 전 아직도 기억해요. 울산에 가서 그 차를 가져오는 것까지도 같이 가서 했는데 아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근데 그 차를 가져와가지고 프론트 서스펜션이 어디 턱을 지나갈 때마다 덜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잘못 만든 거지. 근데 그거는 일본 데보네어 그거 그대로 가져와서 그렇죠. 그대로 조립을 한 건데 이거 왜 이런가? 그때는 그래도 차값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차였는데 서비스 센터에 저는 같이 갔었어요. 앞에 서스펜션까지 다 뜯어내고 그 아름까지 보고 아무리 했는데 뭐 다 했대요. 집에 가면 똑같아. 3번을 갔었어요. 결국엔 못 고쳤어요. 그런 다음에 야 이거 현대차 왜 이러지? 그러면서 조금 실망감이 들고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차를 사가지고 현대차를 사다가 뭐 불이 난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건 하면 그러면은 완전히 거의 엔티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뭐 어디든지 100%는 없을 것 같아요. 아이, 그렇죠. 100%는 될 수는 없고 여기에서 이제 난 그 좀 이따 우리 얘기하겠지만 궁금해지는 게 수입차도 그냥 거의 독일차, 메르세디스 벤츠, BMW 독일차가 71%예요. 그러니까 묘하게 일치가 되는 거야. 이걸 또 독일차가 다 가져가고 있어. 근데 재밌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쉐보레나 르노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본다고 그 얘기해서 점유율도 뭐 떨어지는 게 별로 의미도 없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벤츠 같은 경우엔 지금 오늘 금요일 날구나 EQS 글로벌 미디어 발표를 하는데 한글 자막이 뜬다고. 앞에 여기. 그러니까 글로벌 미디어가 그렇죠. 새벽 1시에 하는데 벤츠한테 글로벌에 우리가 4위인가 5위 시장이죠. 네, 세계 아니 그리고 S 클래스는 사실상 세계 1위 시장이에요 리고즈는. 그렇죠. BMW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벤츠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소비자는 정말 고마워. 최고가 차량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마구 사주는. 뭐 마구 그렇게까지 뭐 현대기아도 마구 사주니까. 메르세디스 벤츠에 나오는 차종을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쭉 세봤거든요. AMG까지 포함해가지고 차종이 굉장히 많아요. 50개 차종이에요. 한대 80개 정도 됐어요. 80개. 아니 근데 이게 뭐 작은 엔진 트리까지. 사이즈 다 다르고 이건 빼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 AMG까지 포함해가지고 한다면 현대보다 많아요. 많아요. 훨씬 많아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거를 제공을 해줄 수 있고 근데 한 가지는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마켓이야. 메르세디스 벤츠에서 보기에는 BMW에서도 보기에도 엄청나게 큰 마켓이잖아요. 한때는 더 많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드라이빙 센터를 세우고 근데 그럼 메르세디스 벤츠는 뭐하지? 생각해보니까 쌍용을 사면 되겠다. 에이.